송원재TV 시작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도전에 나서느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최종 나경원이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잠시 뒤인 11시에 중앙당사에서 나경원이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나경원이 지난 밤까지도 어제 저녁까지도 나경원 캠프에서는 출마해야 한다,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 격론이 벌어졌는데 나경원이 최종 밤 내내 자기가 생각해보고 혼자서 결단을 내리겠다라고 한 뒤에 잠시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불출마로 결정을 했다. 11시 기자회견은 자신이 불출마를 할 수밖에 없는, 또 불출마해야 하는 그 이유를 밝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원이 당권 도전에 나서지 않기로 하면서 이제 국민의힘 당권 경쟁은 김기현과 안철수의 양강구도가 될 전망입니다. 김기현이 앞서고 있고 안철수가 뒤따르고 있는데 나경원의 불출마에 따른 나경원 지지층 또 이런 이동이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김기현, 안철수 이렇게 나뉘겠지만 김기현으로 이동하는 폭이 더 크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제 가장 관심이었던 결선 투표까지 가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결선 투표로 가지 않고 1차 투표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나경원의 출마가 가장 우려됐던 것은 이 나경원이 출마를 하게 되면 나경원의 그 해임 파동에서 드러났듯이 친윤 반윤 구도로 이 경선이 흐르게 된다. 그게 가장 큰 우려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 나경원이 정치를 길게 보고 불출마를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기현과 안철수의 양강 대결, 이 구도 싸움이 치열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나경원이 일단 불출마로 선회를 했다, 결정을 했다. 지난밤에 혼자서 마지막까지 혼자서 결단을 내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매서운 한파, 이것도 고통스럽지만 이런 와중에 난방비가 폭등을 했다. 지난해에 가스비가 4차례나 오르고 전기요금도 올랐다. 1년 전과 비교해서 전기요금은 20%, 가스요금은 40% 가까이 올랐다. 지금 가스 전기요금이 아닙니다. 택시비도 오르고 오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또 오르는 폭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와중에 난방비가 폭등을 하고 있다. 지금 아파트 관리비가 2배, 3배 오르고 있다. 이게 누구 탓이냐? 이제 공방전이 또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 탓이다라고 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 당선인 시절부터 가장 강조하고 주안점을 둔 것이 이 물가였습니다. 물가. 가장 첫 회의를 연 것도 물가 회의였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최대한, 또 물가가 오르게 되면 가장 고통스러운 게 서민들입니다. 이 서민들에 대한 지원, 이 부분을 가장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길게 4, 5년을 쭉 길게 보면 문재인 정권이 소위 쌓아놓은 똥을 윤석열 정부가 모두 치워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청와대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매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스요금, 전기요금 올려야 하는데 대통령이 결제를 해주지 않는다. 대통령이 올리지 못하도록 한다. 가스요금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문재인 정권 시절에 전기요금 원전 폐쇄 때문입니다. 가장 저렴한 에너지라고 하는 원전 폐쇄를 하면 전기요금이 오른다. 계속 올려야 한다. 지금 한전의 빚이 30조입니다. 30조. 문재인 정권 들어서 한전의 빚이 폭증을 한 겁니다.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 모두 문재인이 다 막았습니다. 문재인이 직접 결제하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전기요금 거의 올리지 않았습니다. 가스요금 13% 올렸습니다. 모두 다음 정권으로 다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가스공사라든지 원전에서 계속해서 문재인 정권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가 이렇게 가면 이 나중에 폭탄이 어디서 터지느냐. 가스공사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이봉입니다. 가스공사 전 사장이, 이 최이봉은 원전 폐쇄, 그러니까 원전 관련해서 경제성 조작을 한 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이 최이봉이가 가스공사 사장으로 있으면서 가스를 수입을 하면서 일본보다 2배, 시중가보다 2배나 되는 이런 가격으로 10년 단위 수입 계약을 체결했다. 그 지금 영향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스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난방비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세계적으로
현금이 많이 풀렸고 코로나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 에너지 국제 시세가 폭등을 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문재인 정권은 형편없이 대처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 폐쇄로 가져갔다. 가스공사는 지난 2021년에 이렇게 2배 이상 10년 단위로 수입 계약을 한 것은 가스공사는 가격이 오르게 되면 민간업체들은 수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스공사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싼 가격으로도 긴 단위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가격은 너무 높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면 거기에 따르는 국내에서의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이 모두를 문재인 정권은 뒤로 밀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폭탄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터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저질러 놓은 이 쌓아놓은 똥을 지금 처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공요금 앞으로 계속해서 인상할 그럴 요인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조금씩 조정해 가야 하는데 인상해 가야 하는데 이걸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짧은 시기에 계속 인상을 해야 되고 또 외부 여건은 더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제적으로. 이 문제를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공격한다면 그러면 이제 밝혀야 된다. 따져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 물론 문재인 정부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코로나 이런 탓으로 국제적인 문제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책적인 대책 이야기만 했을 때는 문재인 정권 탓이 90%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원전 폐쇄는 문재인이 불러일으킨 정말 국가적인 재앙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짚어놓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검찰에 출석을 하는데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굉장히 많은 특혜를 줬고 이재명이 그런 특혜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잘 알고 있었고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고 또 자신이 직접 그런 특혜를 줬다. 용적률도 높여줬다. 또 예측되는 수익 부분을 줄여주면서 대장동 일당에게 혜택을 줬다. 이런 것들이 모두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만으로도 이재명은 배임은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건 이재명이 이런 특혜를 줬다라는 건 이미 증거로 진술로 모두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런 특혜를 주었으면서도 성남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부분을 공익 환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원도 조성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공익 환수를 했다. 이재명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재명의 주장이 거짓말이다. 이걸 한 방에 깨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동규가 계속해서 진술한 것입니다. 소위 428억 원입니다. 김만배의 지분 가운데 428억 원이 유동규를 비롯한 정진상, 김용 측의 것이었다. 이게 계속 나온 진술이었습니다. 이 428억 원이 유동규의 진술입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428억 원이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에게도 보고가 됐고 이재명이 428억 원이 자기에게 온다라는 걸 알고 이 특혜를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공소장에 나와 있는데 검찰이 이 부분을 공소장에 적시를 한 데는 이게 이재명에게 428억 원 이 지분이 모두 보고가 됐다라고 하는 이 진술, 이걸 공소장에 기재를 한 데는 검찰이 이걸 입증할 자신이 있다. 충분히 증거와 진술로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을 검찰이 자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28억 원을 이재명이 이 지분이 자기 것이다. 김용, 정진상을 비롯해서 자신들의 것이다라는 걸 알고 대장동에게 이런 여러 가지 특혜를 줬다. 그런 지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곧바로 뇌물입니다. 이제 배임이 입증이 되느냐, 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뇌물입니다. 이 부분이 오는 28일 입증이 되지 않겠느냐. 이재명이 이 부분에서 벽에 부닥치지 않겠느냐. 공익을 환수를 했느니 공원을 조성해 줬느니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집니다. 이제는. 그런 이재명의 변명들이 모두 거짓말이고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김만배의 428억 원 이재명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검찰이 입증해낸다면
이재명은 뇌물에서 이제 도망갈 구멍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